형식적인 상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성적 오는 친구가 많아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학부모 상담이죠.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질문은 이 학부모님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은 우리 학원에 홀딱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관심 있는 주제만 콕콕 질문하는 학부모님도 있어요. 내 관심사 위주로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학원과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맞는 걸까 아닐까 그거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상담의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설명부터 하는데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재는 무엇을 쓰는지, 관리 시스템은 얼마나 체계적인지 준비한 내용을 차례대로 꺼내놓으십니다. 물론 필요한 설명이죠. 하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본인의 고민도 말하지 않았는데 학원 소개부터 지루하게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교장 선생님이 긴 훈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이죠. 상담은 내가 준비한 자료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드는 자리여야 합니다. 좋은 상담은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어머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최근 아이 공부를 보시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성적 말고도 습관이나 태도에서 고민되는 점은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학부모님에게 이 원장은 우리 아이 상황을 먼저 보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상담의 첫 단계이자 설명이 아닌 이해의 시작입니다. 다만 질문에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질문이 많다고 상담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연달아 캐묻기 시작하면 상담이 아니라 면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많이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질문으로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을 찾고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대화하려는 열쇠이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민을 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학부모님의 말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숙제는 많은 편인가요? 라는 질문은 숙제 양 자체보다 아이가 집에서 공부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이 질문은 학생 숫자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세심하게 체크받고 관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원장님이 직접 보시나요? 역시 수업 구조보다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잘하는 원장님들은 질문에 바로 답하기보다는 질문 속 의도를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감인데요. 하지만 공감은 감정적으로 같이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되셨겠어요. 아이 때문에 여러 방법을 찾아보신 것 같네요. 그 시기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주면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맞아요. 이전 학원이 정말 문제네요. 저라도 정말 속상하고 화날 것만 같아요. 처럼 편을 들어주는 방식은 순간적으로는 통할 수 있어도 결국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는데요. 상담에서 공감은 감정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해결 방법을 제시할 차례인데요. 여기서 많은 원장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거창한 약속입니다. 무조건 성적 올려드립니다. 2달 안에 달라질 겁니다. 습관까지 완벽하게 잡아드립니다. 이런 말은 순간적으로는 강하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불만으로 돌아옵니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훨씬 신뢰를 줍니다. 기대치를 높이는 것보다 기대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오래가는 상담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진짜 기준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시설, 커리어,
시스템, 경쟁에만 크게 집중하시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화려한 설명보다는 아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통하는지, 학부모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학부모님은 학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찾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상담이 끝났다고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요. 상담 실력은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만 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왜 등록이 안 되었는지 돌아봐야 하는데요.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하진 않았는지, 상대의 고민을 충분히 듣진 않았는지, 설명이 추상적이진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이 잘 된 상담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표정이 풀렸는지, 어떤 설명에서 신뢰가 생겼는지 확인한다면 다음 상담에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감각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다듬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또한 불만이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적으로 대응하면 학부모와의 관계는 빠르게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충분히 듣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은 문제가 있었는지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잘 넘기면 처음보다 더 강한 신뢰가 생기기도 하죠. 결국 상담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걱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는 과정입니다. 학부모님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평가를 시작합니다. 내 말을 끊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숫자로만 보지 않는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사람인지 조용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자리에 앉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인상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상담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설명을 줄이고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질문으로 고민을 찾고 공감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계획으로 신뢰를 주세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시고 이것만 바뀌면 상담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학부모님은 결국 말이 화려한 학원이 아니라 믿음이 가는 학원을 선택합니다. 등록으로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순간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